이번 시간은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창업 마케팅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창직 창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크리에이터의 중요성과 그리고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가장 핵심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블로거가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영상 기반의 어떤 브이로그 또는 브로드캐스팅 잡기죠.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본방송을 보듯이 이 BJ 자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을 유통하는 이런 형태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앞으로 많이 출연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별화된 브랜드와 그리고 스토리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어떤 창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한번 정의를 보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블로그, 즉 웹로그라고 하는데 이러한 블로그 계정을 생성하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하는 관점을 글, 그림, 사진, 음악 이런 동영상 또는 웹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SNS상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아니면 트위터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인플루언서로서 즉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그 랜딩 페이지로서 웹상에 로깅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개설해 놓고 거기다가 자신의 동영상을 올려 놓고 그것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그 인플루언서로서의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이런 동영상 기반의 스마트폰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현이 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던 그런 동영상 전문가들보다는 현재는 일반인들도 자신의 앱을 가지고 그런 영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비디오와 이 블로그, 기존 블로그들이 합해서 브이로그로서 어떻게 변신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기반의 어떤 블로그 형태의 그 정보를 올림으로 인해서 많은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이 주는 어떤 장점이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글보다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또한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소통 공감을 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 1인 미디어로 시작해서 어떤 사진이나 활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블로그보다는 이제는 유튜브 기반의 어떤 동영상을 자신의 컨텐츠 하나의 랜딩 페이지로 구축을 하고 그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SNS상에 링크를 걸어서 정보를 유통하는 형태가 이제 많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우리는 브이로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상 기반의 어떤 브로드캐스터로서 MC의 역할을 하는 그런 브로드캐스팅 자키라는 형태의 어떤 BJ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BJ 그 활동 시초를 보면 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만든 신조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브로드캐스팅 자키가 아닌 방장의 그 알파벳 이니셜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 개로 줄여서 BJ라고 한 것인데요. 이 방장이 BJ가 브로드캐스팅 자키, 그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좀 순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플랫폼에도 자기들의 그 방송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카오 TV에서는 PD, 플레이 디렉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트위치 TV에서는 스트리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장 범용적인 말로는 그냥 브로드캐스터라고 이렇게 명칭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직을 통한 창업이 대세가 될 걸로 보는데요. 그 핵심에는 브이로그 또는 BJ가 대세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창직 창업 환경이 이제 도래했는데요.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형식이 동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실제적으로 전달력이 전체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4%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PC 기반의 온라인 어떻게 보면 컴퓨터 환경에서는 타이핑 기능에 글 텍스트가 그리고 오디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매체의 대중화를 이루었는데요. 이제는 1인 1미디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에 의하면 예전에 큰 모니터로 볼 때보다는 작은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동영상이 더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작은 화면에서 어떻게 보면 글자를 읽는 것보다는 음성과 영상의 합쳐진 동영상을 보는 게 더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영상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 소리로서 학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을 듣고 싶을 때 MP3나 아니면은 어떤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 가서 듣습니까? 아니면은 유튜브에 가서 음악을 검색해서 영상은 보지 않더라도 음악만 듣습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이렇다 지금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거를 유저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보면 유튜브가 가장 최적화된 모바일 환경에서의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10대의 경우는 무려 86%가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5, 60대에서도 유튜브가 무려 79%를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이 압도적인 어떤 사용률을 자랑하는 이 동영상 기반의 유튜브가 대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방문자 수를 보더라도 그 유튜브 방문자 수가 이 데스크탑 방문자 수를 보면요, 데스크탑으로 유튜브에 접속하는 게 1366만 명,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하는 방문자가 2566만 명. 어떻습니까? 이 데스크탑보다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 유튜브에 접속하는 유튜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화된 작은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유튜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검색
환경에서도 한번 보면요. 지금 그 가장 많이 검색어로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영상 기반의 유튜버가 그 검색 순위에서도 2위로 올랐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이버를 통해서 아니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유튜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유튜버가 어떻게 보면 포털 사이트화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검색 플랫폼의 그 변화에서 이 콘텐츠 신뢰도를 보면 지금은 네이버나 구글보다 유튜버가 압도적으로 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변화하는 온라인 유저로서 유튜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유튜브에 대해서 가장 좀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유튜브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유튜브가 모바일 시대 포탈로 도약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검색 기능도 유튜브가 다 담당을 2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음악 산업에서 보면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영상 소비의 핵심 미디어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블로그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블로그에서 커뮤니티가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이제 동영상 기반의 이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튜브는 다른 동영상 매체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 내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컨텐츠에 어떻게 보면 로그인 링크가 각각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링크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페이스북에 붙일 수도 있고요. 또 트위터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블로그와 같은 기능의 그런 링크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이스북에다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는 이런 링크 기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고 있긴 있지만은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 덜 구조화된 그런 네트워크 기반이라면 이 유튜브는 구조화를 시킬 수 있는 링크 기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동영상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가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2분 이상의 데이터, 즉 한 300MB 이상의 데이터를 카카오톡이나 이쪽에 유통을 하려면 차단이 됩니다. 이유는 데이터 서버가 그렇게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튜브는 이런 동영상을 압축, 편집할 수 있는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찍은 기가급의 그런 데이터를 올리더라도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압축 기술과 디코딩 기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서버로서 영상의 데이터 서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를 그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링크를 시킨다면 여러분이 별도의 그 어떤 데이터 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쉽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결국은 앞으로 어떤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거 필요성을 한번 보니까 이제는 이거죠. 핵심만 알고 싶어. 내가 그런 핵심이 정리된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검색합니까? 유튜브를 검색하니까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요즘은 아무리 어려운 정보들도 이런 책 한 권도 한 10분에서 15분 요약된 영상을 보면은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책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더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상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한 7, 80%의 어떤 내용은 벌써 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새로운 책을 접했을 때 이 책을 볼 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관점을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이 책과 관련된 다양한 유튜버들의 요약된 어떤 컨텐츠를 한 여러 군데를 보면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취합을 하면 이 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험의 공유입니다. 즉 GXWME, 즉 Get X with me, 즉 나와 함께 해보자, 무엇이든지 이런 개념인데요. 사람은 이제 경험 기반에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책을 통해서 문자로 뭔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간접 경험을 했다면 지금은 VR이라는 Virtual Reality, AR, Artificial Reality,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이 유튜버가 그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제 기술이 더 발전이 되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직접 뭘 경험을 안 하더라도 문자로서 이렇게 정보, 간접 경험을 취득하는 것보다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이제 유튜브가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은 AR과 VR과 AR이 접목이 되면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동영상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상현실을 접목을 하면은 결국은 그 가상에서 내가 온몸으로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4D, 5D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3D 맥스 영화관에서 몸을 느끼는 이 4D, 거기다가 또 뭔가 촉감을 느끼면 5D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앞으로 동영상 기반의 어떤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같이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고 창의성 뿐만이 아니고 경험까지 일치로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마케팅 플랫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가 굉장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리콜, 추억 환생. 예전에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다시 소환해서 이거를 재가공하면 컨텐츠를 다시 기획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다시 VR이나 AR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고요. 그리고 검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성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바보 상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 보면은 TV를 보여줍니까? 아니 컴퓨터를 보여줍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하나 지어주고 거기에 유튜브를 보여줍니까? 우리는 유튜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가 바보 상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부터 지금 한 20대까지 전부 밀레니엄 세대, 2000년 초에 부터 이렇게 태어난 학생들은 한 2000년생이면 한 2010년에 10살 정도 됩니다. 그때 첫 경험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렇게 밀레니엄 세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TV이자 검색 포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시장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유저가 쓰는 인터페이스로서의 그 스마트폰의 유튜브가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마케팅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환경에서 동영상 기반의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황금의 시대가 황금광, 즉 이제는 컨텐츠 마이닝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2020년 주목해야 될 대한민국 유튜브 크리에이터 77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뭐 다양한 인물들이 자신만의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 영상으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팬덤을 형성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튜버들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의 각광받는 잡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의 그 영상을 통해서, 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드 창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다음의 유튜버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예전에 2016년도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튜브가 오히려 더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창직자 아니면 창작자에게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유튜브는 이렇게 올렸을 때 광고 수익이 따라 붙고요. 또 다른 파생적인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태계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에는 유튜브 기반의 어떤 동영상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UCC,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 토대가 됐던 게 이런 아프리카 TV와 같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그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멀티 채널 컨텐츠, MC 네트워크를 통해서 MCN, 멀티 채널 컨텐츠 네트워크라는 어떤 유튜버들과 같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 토탈 마케팅을 하는 하나의 집단적인 어떤 회사가 하나 나온 거죠. 이걸 통해서 유튜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상 기반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현재 공중파까지도 공중파 TV에 나오는 컨텐츠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고 오히려 공중파에서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요, 2020년부터는 아주 변곡점이 이제 생기는 게, 공중파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 활동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연예인들이 보면 이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내공을 쌓고 자기 자신의 그 전문 영역에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것을 인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MCN 이런 토탈 마케팅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공중파까지 이렇게 노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디지털 창직 창업 환경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될 거고요. 이런 환경이 이제 미래의 어떤 창직 창업의 하나의 대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넘는다고 밝혀 화제가 된 BJ 대도서관. 온라인에서 게임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모아 1인 방송계의 스타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가 하는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무려 2만여 명이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20만 명에 이릅니다.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보다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1인 미디어 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게임이나 음식,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제작,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예인 못지않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선망의 대상인데요.
개인들이 동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유튜브가 서비스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영상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촬영을 하고 방송까지 하는 1인 미디어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1인 미디어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했지만 누구나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식당을 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식당을 열었을 때 그 부동산의 위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식당을 열어서 어떤 컨셉으로 열어야 될지도 해야 되고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물론 돈이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요. 식당을 여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지만 자기의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가 꼽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성실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매일 양질의 콘텐츠를 올리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관심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내세운다면 하나의 직업으로 지속하기 어렵다고 조언합니다. 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완전 잘못된 판단인 거죠. 처음에는 물론 좀 많이 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은 이제 자극이라는 거에 굉장히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컨텐츠가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인기를 끄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자 최근에는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즉 MCN이 등장했습니다. 1인 미디어의 콘텐츠를 유통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등 이들에게 최적의 방송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기획사인데요. 2013년에 국내 최초로 MCN 사업에 진출한 CJ ENM은 현재 대도서관을 비롯해 70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1인 미디어 산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UCC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이유는 산업이 되지 않고 하나의 그런 문화의 트렌드로서만 묻었다가 지나간 게 이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CN 사업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1인 창작자와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하나의 산업을 문화로서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미디어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로 이야기를 창조하는 이들이 글로벌 직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